네, 지금부터 2부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사전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실제로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여기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교육생분들 대상으로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두 분의 코치님이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취업자분 5분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코치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준비한 질문, 그거부터 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자 여기 보시면은 8가지가 있네요.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이 중에서 6번째 거 할게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작성에서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서류 준비하실 때에 나는 요걸 좀 필살기로 생각했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목을 할까요? 네, 한번 자유롭게 우리 손 들어서 네, 대답하실 아니면 뭐 분 대답을 먼저 계시거나. 해주실 분이 네. 계시면. 지훈 씨가 살짝 웃고 계시는데. 저 지목할까 봐 웃은 거예요. 저는 근데 자소서에서 필살기로 썼던 거는 저는 비판적 사고라는 걸 썼어요. 그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약간 본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뭔가 생각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걸 잘한다. 그거에서 좀 가져왔던 경험이 저는 디자인 싱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저는 너무 이거 좀 이따 원래 얘기하려고 했지만 너무 재밌게 했던 게 고객에 대해서 정말 이타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뭔가 문제 해결 방법론인 것 같거든요. 디자인 싱킹이. 그래서 뭔가 이 고객의 문제는 뭘까? 이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끝없이 이타적으로 막 하는 그 과정이 제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필살기로 적었었습니다. 그거를 삼성 몇 번에 쓴 것이죠? 삼성 성장 죄송합니다. 과정에. S에 몇 번에 쓴 거예요? 성장 과정에. 성장 과정에. 네, 나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 취업 아카데미 경험 녹여가지고 썼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아카데미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좀 녹여낸 그게 있나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뭐 그 S사 그 면접 서류 거기에 4번에 그 데이터 분석한 경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썼는데 AI 빅데이터 할 때 제가 마침 그 면접 도우미 프로그램 만드는 걸 뭘 했어가지고 면접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뭔가 쓰일 수 있는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취준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었었다. 그걸 인사직무랑 조금 연결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재빈 씨가 6군데 썼는데 6군데 다 붙었다고 했죠. 마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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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이 사실 정보 공유였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AI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아카데미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딱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서 떨어지고 뭐 삼성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내가 떨어진 거에서 내가 피드백해서 이렇게 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안에서가 좀 좋았던 게 이 각 팀이 한 프로젝트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드사 데이터 분석,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금융사 데이터 분석, 뭐 제조사 등 데이터 분석,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 데이터 분석. 이거를 팀들이 다 이제 발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발표 자료가 굉장히 가공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코치진들의 이제 협력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맞춰서 다 넣어버린 거죠. 그럼 저는 한 번에 6개의 프로젝트를 얻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이제 디자인 띵킹 키워드 딱 넣어주면 이제 7가지네. 예, 그렇죠. 이거 스킬이네요. 네,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류 그 뒤로 면접을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사실 면접 갔어도 전 자신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가 돼 있고 대응할 수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만 포스코 ICT만 쓰신 거예요? 면접을? 거기만 가신 거예요? 아니 코딩 테스트는 이제 3군데 정도 보고요. 3군데 정도 봤는데 합격을 하고 다음 면접 프로세스에서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예. 이 서울 올라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 이게 뭐 차비 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미 합격했는데 사실 마음가짐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또 막상 준비를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지금 판교에서 일하고 있죠. 예, 지금은 또 이제 판교에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서류는 정량적 스펙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 해당 직무를 지원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있냐, 가급적이면 성과 제시가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우리 재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네요. 6가지를 다 하진 않으셨지만 6가지에 대한 소스를 다 얻으실 수 있었고 성과까지 더 다듬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의 필살기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은 정량적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성과 경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신 이 디자인 띵킹 이 부분도 잘, 디자인 띵킹을 보통 조직과의 갈등 해결이나 이런 거 하시는데 비판적 사고로 녹여졌다라고 하는 관점도 여러분들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의 필살기 메시지가 분명하죠. 예,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우를 잘 묶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날카롭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해도나 준비도를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고 분명히 거기에 더 좋은 어휘들을 썼을 거예요. 예, 좀 꽂힐 만한 키워드, 그 분야 관련된 거,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저는 계속 이분 보면서 인상이 되게 좀 서글서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영준 씨. 네, 영준 씨는 면접에서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을 받긴 받으셨어요? 했었는데 기억은 네. 안 나는데 네. 그건 이제 관련된 걸로 이제 최대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소에 계속 면접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말할지. 그러면은 뭐 취미 관련된 거 얘기할 때는 축구 뭐 어떻게 얘기할지도 네, 얘기를 하고 네. 뭐 경험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도 준비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평소에 저는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막 질문 받았을 때 막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평소에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군요. 그러면 혹시 이 질문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네네, 혜령 씨. 저는 면접 때,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했던 생각이 났었는데 면접 때 사실 직무 관련된 거는 준비를 많이 했어서 어떻게든 답변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성 관련된 질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원래 친구들한테 별명이 무언지 아니면 어떤 친구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을 안 났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접자가 저에게 질문을 해줬을 때 이걸 왜 물어봤는지를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제가 조직에서 팀원들끼리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물어보셨다라는 걸 나중에 캐치를 했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질문도 조금 왜 질문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답변을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포스코니까 다시 영준 씨, 포스코 AP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는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그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문제가 그런 거 좀 풀었었고 그 주변에도 다 이제 합격한 동료들 얘기를 해보니까
무조건 다 정리를 해서 표로 음. 작성을 하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표로. 표는 어떻게든 어떤 식의 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마 면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약간 장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A, B, C가 있으면은 A, B, C마다 어떤 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장단점이 다 다른데 보통 A는 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아예 안 좋고, 그렇죠. B는 두 개 다 비슷하고, C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자신이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면 난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품질이 가장 좋은 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크더라도 그걸 해서 품질 위주로 이제 표를 만드는 거죠. 품질이 강점을 띄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그 발표를 하면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네, 맞습니다. 시각화시켜서. 혹시 AP 면접에 관련된 팁 좀 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AP 면접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그 혹시 고탄소강 품질 개선 그 주제 나왔어요? 다른 거 나왔어요. 네. 이게 주제가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만 내도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고 사실 몇 개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직접 해봤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AP 면접, PT 면접은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같은 주제를 여러 번 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그 기업에 맞춰서 여러 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 세부적인 팁보다는 큰 전제로 적당히 실수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기가 더 좋은 찬스예요.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포스코는 유형 면접이 있기 때문에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PT 면접은 보고서 잘 쓰고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들어가는 게 보고서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고, 보고서를 좀 많이 써보면 좋겠지만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보시고 잘 구조화해서 잘 전달하는, 보고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PT 면접이니까 질의응답까지가 면접 끝입니다. 전달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받으시는 태도까지도 저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질문을 볼까요? 1분 자기소개를 유심히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분 자기소개 여러분들 여기서 가능하십니까? 1분 자기소개를 제일 잘하실 것 같은 우리 슬기 씨. 네, 저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네. 근데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사실 조금 자랑 같아서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해보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인터 최종 면접 때 1분 네. 자기소개를 딱 끝나고 나서 네. 거기 중간에 앉아 계신 분께서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이쪽으로 나아가도 되겠다고, 강의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전국에 자기소개만 1분 자기소개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쵸.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면접 같은 쪽으로 해서 차라리 면접 준비하고 있냐 이런 데서 일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럴게요. 그래서 좀 들으시는 분들은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일부러 한 개 키워드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 할 때까지 이 키워드를 그렇죠. 계속 갖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나중에 다른 얘기 하다가도 갑자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 번 더 던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뭐 단어 하나 찝어서 어떤 얘기하던가. 단어 던지셨어요? 저는 사실 끝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끝장. 제가 뭐 자기소개하면서 뭐 내가 마음먹은 거는 끝장낸다 하면서 이제 예시 들어서 했고, 또 뒤에 나중에 다른 질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가 아닌데 만약에 배치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작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끝장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계속 갖고 여기서도 써먹고 여기서도 써먹고 했더니 조금 더 인상 깊은 그게 됐고, 요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좋은 기회가 1분 자기소개라고 생각해서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네.
그 끝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긍정적이라거나 좀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부러 그 단어를 선택하신 건가요? 사실 취업 아카데미 때 네. 코치님께서 이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네. 저는 그런 거 좀 약간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단어를 썼었고 쓰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아니면 도다 생각하고 사실 쓰기는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통하는 회사였던 것 같고 조금은 더 다른 회사를 간다면 또 다르게 저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시작을 하면 끝장낸다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 사실 뭐 다른 회사였다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다시 여쭤봤냐면은 제가 면접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딱 이 사람을 봤을 때에 느껴지는 어떠한 그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슬기 씨를 봤을 때는 체구도 되게 좀 작으시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자 직원이 많은 집단도 아닌데 면접관이 나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약해 보일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럼 끝장이란 단어를 선택하셔서 그걸 밀고 나가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못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면접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 좀 열정적이고 좀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뭐 섬세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약간 좀 반대되는 단어를 활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떤 스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에 나와 있는 답을 제가 뭐 하고 마친다면 경험 나열과 강조는 만약에 제가 했던 경험 자체가 뭐 대단한 게 많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별거 없으면은 나열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했던 경험이 남들이 좀 하기 힘든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성과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경험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인턴을 했고 인사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강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질문을 해볼게요. 최종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요? 임원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어필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최종에서 떨어지면 여태까지 물거품 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 씨? 지훈 씨. 결정적인. 근데 이거 사실 제 면접을 보신 분들께 여쭤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를 뽑았다 뭐 이건 모르지만 근데 뭔가 제 느낌상 약간 임원 면접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솔직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디서 들은 얘기, 약간 발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진정성이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뭐 주장하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좀 임원 면접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임원 면접에서 보고 떨어진 줄 알았던 게 해외 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그 의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부적합자는 아닐지, 약간 너무 튀거나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은 아닐지, 뭐 이런 의심이 많아서 한 20분 내내 그 검증을 하는 질문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때 좀 확실하게 이 부분을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굉장히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멘트라던가 무기를 준비해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준비하지 못해서 좀 많이 시달렸던 것 같고 그런 거 어쨌든 기업에 모두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 내가 기업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러니까 반기업적인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걸 어필을 하면은 임원분들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는 떨어지셨다 그랬었죠? 네, 포스코에서 면접 때 어디서 떨어졌죠? 1차, 2차?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1차 때 제가 되게 면접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해서 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면접을 보다가 제 주장을 되게 많이 하고 제 생각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 면접위원분이 되게 신선하게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3-4번 지속되니까 너무 너무 자기 생각이 센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본 줄 알았는데 떨어졌죠. 네. 제가 좀 신나서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지고 못 본 것 같은데 붙어주면 뭐 그건 땡큐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 수준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궁합이 맞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긴 이렇게 해서 떨어졌고 저건 저렇게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정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의견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맞다 그걸 의식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순화시켜서 그런 부분만 약간 좀 조정하시면서 원래 페이스대로 면접을 보시면 지금 뭐 S는 붙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러면 떨어지고 이러면 붙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맞추긴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어필하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잘 봤는데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그 회사랑은 여러분들이 합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타나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에 카톡이 왔어요. 21년 11월 달에 저희가 했던 교육생 이름을 얘기하면 김유경 지원자가 삼성전자에 영업 마케팅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저희 반이었는데 중국어 강사했었어요. 나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는 저희가 자소서 컨설팅 할 때 제가 뭐 스펙 컨설팅도 해주는데 왜 나왔냐 나는 학원 강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중소기업 들어가라. 근데 중소기업도 뽑아줄 수 있을지 아닌지가 너무 좀 불확실하니까 제가 했던 거는 잡코리아에 현재 스펙을 올려라.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잘했던 게 제가 화요일 날 만나잖아요. 수요일 날 만나고 화요일 날에 잡코리아에 본인의 자소서를 올렸는데 화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면접을 봐서 합격해도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떨어지더라도 야 내가 시장에 나를 세일즈를 하니까 나한테 응답 오는 회사가 있구나. 이게 이 친구를 저는 동기부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면접을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팔로우업 세션이 왔는데 또 원익 QNC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된 강소기업에 면접을 가게 됐어요. 1차랑 저랑 했는데 1차가 또 붙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친구 이러다가 최종 합격하면은 세상이 좀 우습게 보일 텐데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전 다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떨어졌어요 최종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올해 초에 세이 굿바이를 했는데 엊그저께 연락 온 거예요. 삼성 붙었다고.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메시지 그거였어요. 중소기업에서의 그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도 뭐 따지고 못 따지고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뭐 하고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은 대단한 스킬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 준비가 되면 저는 다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더 인문상경제 분들이 힘든데 정말 모든 트렌드나 뭐 이런 솔루션을 다 찾아도 하나예요. 지금은 그냥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내가 포기만 안 하고 지원을 하신다면 내가 가는 기업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드실 텐데 이런저런 어떤 그런 잔가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대신에 그건 있어야죠. 나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여기를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엔 어떤 커리어 플랜을 갖고 가겠다는 게 있으면 안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에 오셔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여기는 솔직히 취업에 대한 스킬을 막 먹여주는 곳은 아니에요. 제가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를 뭐라고 정의내릴까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들으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진짜 힘들고 앞도 안 보이지만 그래 한번 쟤네들도 했잖아. 나는 뭐가 부족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신다면 저 진짜 그 친구가 삼성전자 갈지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역마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 제가 아는 친구인데 2번 2년 동안 떨어져서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 친구는 경력도 더 출중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이 친구는 붙는다. 참 이런 거 보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오니까 전 여러분들이 저기 최종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고요?
첫 번째는 관련된 경력 갖고 계시고요. 두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유경 씨한테도 제가 익스큐즈 했습니다. 얘기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름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소서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어떻게 녹이셨는지까지도 제가 같이 좀 학습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보면은 솔직히 비슷한 질문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과 심화 코칭과 팔로우업 세션에서 만나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1주차 때 했던 거 정리 꼭 해보셔야 돼요. 진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주차 때도 강조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팔로우업 세션에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면접에 적용해 보면 결정적인 요인은 조금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기업마다 다르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기본부터 이제 가져가는 건데 팔로우업 세션에서 모의 면접을 해봐도 기본까지 못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일 모레 면접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의 공동의 목표는 뭐였어요? 의도에 맞게 의도를 강조하며 설득하기였잖아요. 면접의 공동의 목표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저 면접관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것인가? 라고 드리고 싶고 여기에 필요한 걸 3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말하는 태도. 두 번째, 말하는 내용. 세 번째, 말하는 방식인데 태도는 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느낌과 태도,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상대 아니면 내 거. 상대는 산업기업 직무. 우리 많이 했잖아요. 과제도 했고. 내 거는 아까 이제 뭘 질문할지 몰라서 어려운데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이에요. 근데 그거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카테고리별로 정하세요. 이거 물어보면 뭐 강조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잖아. 이 정도만 할 수 있구나. 그거 정리하세요. 그게 핵심이고 마지막 말하는 방식은 2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의견, 하나는 경험. 각각에 대해서 좀 잘하는 건데 가끔 보면은 기계적으로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보여요. 면접관이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무조건 의견 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기계적인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죠.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면접관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경험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때 얘기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균형적으로 좀 필요하죠. 다시 한번 요 3가지 본인이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줌에 들어가서 질문 띄워놓으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럼 3가지 볼 수 있거든요. 태도, 내용, 방식. 그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본질적인 거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면접에 관련된 거라 요거는 좀 더 패스하고요. 다음 페이지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토익 등의 영어 성적이 시험 준비 필수인가요? 5분은 다 토익 영어 점수는 있으셨죠? 다 있으셨죠? 오케이. 필수이죠. 그러니까 뭐 필수라고 하기보다는 직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꼭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는 게 토익보다는 또 말하기 하고요. 서류 합격의 학점의 비중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학점 요건 어떤 분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IT. 예, 네. 학점 아무래도 제일 낮은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학점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점이 지금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있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메꿀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취업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학점을 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에서 대외활동 및 직무 경험 필수냐? 저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최대한 다른 부분을 어필하시면 좋고. 슬기 씨, 우리 백슬기 멘토님께서 해외 영업 직무를 위해 요구되는 자격증 등의 필요 스펙. 필요 스펙은 사실 저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는 근데
진짜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영어는 일단은 스피킹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 동기들을 봤을 때 토익 점수는 사실 없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잘하죠. 네, 그러니까 잘하니까 없어요, 걔네는. 네, 그쵸. 그런 느낌이라서 스피킹은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자격증은 사실 필요 스펙 필수는 아니지만 무역 관련해서 하나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무하는데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저도 무역 영어 하나 있었더니 면접에서 요걸로 질문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무역 관련해서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무역 관련해서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해외 영업 무역 쓰시는 분들이 많이 어필하려고 하시는 게 글로벌 역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슬기 씨께서 생각하시기에 글로벌 역량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글로벌 역량. 네. 그냥 뭐 어학 영어를 뭐 잘한다 이런 거 그건 네, 아닌 어떤 것 걸까요?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른 문화의 사람과 이질감 없이 얘기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문화의 돼요. 이해, 네, 문화의 다른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네,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요게 참 뭔가 좀 시원하게 혹시 글로벌 역량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같은 의견인데요. 그렇다고 뭐 저 영어 잘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정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재정의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글로벌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걸 고민해 보는 건데 그게 고민한 티가 나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직무 상황,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예시를 든거나 그건 이제 직무 이해도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이 뭐가 나올 것인가 뒷받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쪼개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여기 중고 신입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러면 즐거운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 생각하셨을 때 혜령 씨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네. 그 근무하신 분이 이제 들어오신다면 혜령 씨가 만약에 면접관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역량을 그분들한테 요구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중고 신입한테도 연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주니어 레벨의 중고 신입한테도 크게 뭘 바라는 것 같진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는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그 저희 서비스를 얼마나 애정하고 사용해봤는지 거기에 대해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 논리들이나 실제로 그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정확히 직무랑 연결되면 좋겠지만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는 역량은 기술도 계속 변하고 있고 업무도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적응하는 능력과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와 미래잖아요. 과거와 미래. 그럼 과거와 미래에서 상대방이 제일 궁금해할 건 뭐냐? Y와 what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거기 회사에서 왜 그만뒀어요? 아니면 거기 왜 들어갔어요? 왜 옮기려고 하세요? Why. 거기서 뭐 잘했어요? What. 네, 요거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회사 왜 오려고 하세요? 이제 이 Why.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잘할 거예요? 뭐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정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그 예시를 들어주는데 우리 혹시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그걸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카테고리도 보시면 대부분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그거예요. 이거 왜 했어요? 여기서 뭐 잘했어요? 이거잖아요. 네, 준비하세요. 근데 그거 괜찮은 거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연구직은 석박사 채용에 많은데 학사도 기회가 있을까요? 개발이면 몰라도 연구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퀄리피케이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미만의 경력은 경력사항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나요? 이것도 역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영준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쓰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 아까 그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옮기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미만의 경력이면 최근에 제 그 학교 동생이 저희 회사로 그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준비하면서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1년이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좀 의아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옮기냐.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왔을 때 똑같은 이유로 또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6개월 있으면서 그 옮기고 싶은 회사에 엄청난 자기만의 뭐 비전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 쓰는 게 네, 좋다. 굳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포스코보다는 뭐 매출이나 다 네. 그죠. 왜 옮기겠습니까? 좋은 회사 가려고 하는 건 사람의 욕심이니까. 그래서 뭐 궁금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성향상은 좀 어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만 없으면 저는 어필하시는 게 우리가 저걸하기 위해서 뭐 아까 옆에 나와 있는 중고 신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썼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좀 걸리신다. 라면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펙과 자소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라는 부분도 좀 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HR을 하고 계신 지훈 씨. 예, 스펙과 자소서 중 근데 HR 하고 있어서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서류 심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전혀 회사의 또, 방향과 네. 반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취준생일 때를 떠올려 보면 네. 근데 사실 스펙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자격증을 추가로 따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자소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에 좋지 않을까. 취준생 입장에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가치 판단이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또 질문 네 페이지였죠. 와, 생산 기술 아까 나왔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포스코 ICT 취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말씀해 주셨고, 우리 그 재빈 씨가 소프트웨어 직무에 필요한 역량 조금만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직무에 일단 필요한 역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을 막 무조건 잘해야 된다기보다 네. 개발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해도. 왜냐하면 이제 입사했을 때 엄청 완성된 개발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이해도랑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속 배워 나갈 건지, 그리고 요즘엔 사실 직무에서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기술을 쓰고 싶은지, 그 기술에 대한 나의 관심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IT는 기술 면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면접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관심도를 먼저 보여주면 좋고, 아니면 이제 대놓고 물어보죠. 평소에 기술이나 뭐 지식 학습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물어보고 거기에서 뭐 그런 관심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방법을 물어보는데, 저는 들었던 내용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카테고리 여러 개 제시하는 게 좋은데 뭐 학습은 주로 오픈 소스를 어디서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로 나는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에 했던 그런 인력들과 긴밀하게 소통한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직자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질문을 올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되게 괜찮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카테고리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카테고리고, 또 카테고리를 좀 잘 확보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기술적인 것 말고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 컨설팅을 할 때는 이게 혼자서 하게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협업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고, 또 요즘에 거의 웬만한 큰 대기업들은 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더더욱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 역량 플러스 면접에서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좋다 이런 것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재빈 씨, 죄송합니다. 영준 씨,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생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서류나 이런 거 통과하는 데는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일단 학점이랑 약간 기사 자격증이랑 비슷한데 네. 약간 내가 얼마나 뭐 열심히 준비했고 네.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약간 증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직무 지원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네 도움이 요즘에 많이 쌍기사로 따는 게 산업안전기사.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업 전에는 필수는 아니겠지만 들어와서는 필수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진급을 하려면은 무조건 산업안전기사가 필요하고 가장 지금 저희 공장에서도 그러고 제철소에서도 그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안전입니다. 안전.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할 때 네. 단순히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왜 땄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업안전기사랑 품질경영기사를 따는데 네.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물어보거든요, 면접 때 왜 땄는지. 그러면은 약간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서 이제 GOP에서 총기 탄약 같은 걸 관리를 하면서 이게 아무리 뭐 작전을 잘 하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안전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바로 안전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약간 이렇게 했고 품질 같은 경우도 그 뭐 회사에 그 뭐라고 하죠? 체험이 아니라 현장 실습? 예, 현장 그걸 갔을 때 거기 계신 선배님이 품질 관련 직무였는데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그게 맞더라. 그래서 품질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을 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까지 네네네. 제시를 그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야 좀 직무에 좀 더 좋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에 우리 슬기 씨는 포인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 커뮤니케이션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긴 한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전무님하고 식사 자리가 생겨가지고 한번 네. 여쭤봤어요. 네. 면접 보실 저 이제 이런 데 간다. 어떤 거 중요한 거 같냐 했더니 세 가지 딱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어학. 어학은 당연히 우리는 어학은 필수다. 근데 외국어가 필수는 아니고 영어는 영어. 일단 필수다. 근데 이게 어학이 점수가 아니라 요걸로 소통하는 게 필수니까 요거는 어떻게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 전무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네. 두 번째가 공학적 마인드. 제가 이게 인상 깊었던 공학적 건데 마인드. 저희들이 사실 거의 다 문과잖아요. 영업이다 네. 보니까. 근데 사실 들어와 보면 판매하는 건 다 이과적인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뭐 식량이나 이런 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식량 소재 본부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철강 그 중에서도 뭐 기술을 다루고 스펙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고객사랑 협의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들어와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학적인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쿠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내가 잘 쿠션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네. 포인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꼭 유념하시고 좋은 전략적으로 팁이네요. 완전 꿀팁인 것 같습니다.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30대 인턴 경험 그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직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패스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이것도 올드루키의 방법이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질문을 받을까요? 네. 아니면 먼저 포항에서 네, 한번 자, 포항에 포항 나와주시죠. 자, 포항에 지곡동. 우리 포항 지금 교육생분들이 또 8차 자, 교육생분들이 포항 네. 이종훈 과장님 좋은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그곳 날씨는 네, 어떻습니까? 이곳 날씨는 굉장히 무덥고요. 아, 네. 네, 26명 열개 후끈해서 네. 체감 온도는 한 5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종훈 과장님 오늘도 머리를 올리셨네요. 네, 멋지십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둘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냥. 자, 그럼 질문 좀 한번 받아볼까요, 포항 쪽? 네, 우리 한 2시간 가까이 네. 굉장히 유익한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5분의 패널과 두 코치님들께서 네. 우리 교육생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포항에서 포항차수 중에서 질문하실 분. 조용하네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죠. 일부 듣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전혜리 씨. 아,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 영업으로
쪽으로 계신 그 슬기님께 네네. 그 멕시코 관련해서 뭐 업무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해외 이런 상사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나 이런 빈도수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고 또 철강 산업이다 보니까 제2 외국어 역량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뭐 다른 제2 외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좀 그런 거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출장은 저도 입사했을 때 이미 코로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출장을 다 금지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거의 출장이 없었고 올해부터 지금 이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출장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 달에 멕시코를 다녀왔고 보통 이렇게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반년에 한 번 아니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거리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는 일 있으면 뭐 자주 가기도 하고 뭐 예전에 팀장님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들어보면은 아침에 일 터지면 일본 가서 얘기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뭐 이렇게도 많이 했다고 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나 원거리나에 따라서 이거는 빈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두 번째로가 네. 제2외국어는 저도 동기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회사 들어오는데 제2외국어를 동기들과 제가 한 얘기고 회사의 입장은 아닙니다. 제2외국어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들어와 보면 정말 그냥 액세서리의 하나인 것 같고 정말 메인으로 쓰는 건 영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메일을 쓰고 할 때 영어를 그러니까 그 해당 언어로 쓰게 되면 여기 CC 걸린 분들이 그 언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랑 업무를 한다고 스페인어를 쓰게 되면 여기에 참조돼서 팀장님들이라던가 그룹장님께서 요거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를 모르다 보니까 메일이라던가 요런 거는 거의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외국어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글로벌 스텝하고 연락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이 언어를 쓸 줄 알면 안 하고 아니면 거의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영어를 거의 쓰지 제2외국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고 뭐 근데 일본어, 중국어는 그래도 좀 많이 쓰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보편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입사한 친구들 중에는 제2외국어가 사실 거의 과반수 이상은 있습니다. 확실히. 네, 혜리 씨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너무 네.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어부터 잘하라고 하십니다, 혜리 씨. 좋습니다. 또 포항 쪽 질문 네, 받을까요? 포항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자, 포항 쪽 Thank you 질문 very much. 받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저 녹색 옷을 네. 입으신 분은 인턴입니다. 인턴이시구나. 네. 예. 자, 질문해 주시죠. 저는 그 우측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헷갈리는데 어떤 직무죠? 네, 직무가? 저 안전관리 직무를 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영준 씨 그럼 김영준 씨. 그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포스코나 현대 이런 그 안전관리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시고 3년 이상 혹은 100명 이상이 100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채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계획은 이제 뭐 다른 계약직이나 현장 업무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했는데 주로 제가 이제 그 신입이다 보니까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밖에 이렇게 경력을 쌓을 수가 없는데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짧게 한다는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일을 잘하는가, 뭐 못하는가, 약간 이런 고민이 들어서 좀 함부로 시도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이것도 도움이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짧은 경력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영준 씨? 사실 그 안전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죠? 엔지니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네. 그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술로 지원을 해도 안전 쪽으로 가거든요. 안전 방지 그룹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만약에 포스코를 하신다면은 똑같이 그 다른 뭐 생산 기술로 아마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무조건 이제 뭐 짧게라도 경력이 있고 실무가 있으면은 그 특히 안전은 더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그쵸. 모르겠지만 그 안전과 환경은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관련된 전공도 있고 자격증 갖고 계시면 그게 스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경력인데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바로 정규직으로 그런 회사에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근데 계약직이나 인턴이나 뭐 현장 실습밖에 못 한다라고 한다면 전 기간이 짧더라도 거기에서 하셨던 일을 가지고 어필하시면 그쪽에서 판단하기에 이 지원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해당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구나로 판단되어질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두시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 경력들은 얼마든지 쌓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1년 정도로 맥심 1년 정도 잡으셔서 내년 하반기 때는 나도 어디 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걸 최종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네. 또 포항 네, 우리 한 질문- 분만 더 네, 한 손 분 들었던 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포스코 생산기술 네네 생산기술. 네, 질문. 네, 혹시 동기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어느 몇 살인지 혹시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들어가셨을 때 동기분 나이 제일 제가 그 작년에 28살일 때 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위에서. 그리고 제일 나이 많았던 분들이 29인데 네. 93년생이었고 네. 신기하게 원래 저 전까지만 제가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저희 때는 29살 그러니까 94년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커트라인이었어요. 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많은 분들 생산기술 쪽. 근데 이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저도 많이 물어봐요. 그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몇 살이냐, 제일 어린 사람 몇 살이냐.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남자는 27, 8이 제일 많고요. 공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29이나 26이 적고 극소수고 한 명 있을까 말까가 30대 초반. 네, 보통 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특이하게 이 차수에서는 30대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채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CJ 들어갔었을 때 제가 30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CJ 그룹사에서 그 인문교육 받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30살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트라이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엔 수시 채용이니까 약간 올드루키 분들 많이 가시니까 그 전략도 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항은 네. 네. 조은 과장님. 한 분만 더 한 분 더요? 받아 네, 좋습니다. 포항이 싶다고. 궁금하신 네. 분들 많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교육생 최수아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포스코 인턴이 되어서 전환 면접을 준비 중인데 그 AP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듣다 보면 한쪽으로 정답이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해진 답이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 에세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영준 씨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역사 에세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말하면 괜찮습니까? 네. 그 뭐였더라? 몇 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인가 가장 중요했던 특별했던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현대에 적용을 해야 될지였고 저는 저 답변도 말해도 될까요? 네네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평통보인가 뭔가 그거 상평통보 그거를 이제 해서 뭔가 이제 딱 정확한 그 정량적인 그걸 이제 경제적 화폐를 딱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AP. 자, 요거는 좀 AP. 팁을 AP 그 역사 에세이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보세요. 질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적으로 쓰세요라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슈에 대한 견해랑 같은 의도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되는데 다만 그걸 통해서 미래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어떤 거 해도 되는데 다만 의견을 서술하실 때 건설적인 또는 문제 해결적인 또 그 과정에서 논리가 좀 뒷받침되도록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시민 책 주고 또 이거 퀴즈 보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셨을 텐데 올해 상반기부터 책이 바뀌었어요. 아마 예전에는 혁신의 용광로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근데 책을 또 열심히 읽되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큰 중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가는데 그것도 뭐 사실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기보다는 책을 어느 정도 열심히 읽고 숙지를 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AP 관련돼서 네네 AP. AP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아래 보시면은 뭐 A, B, C로 그 선택해야 되는 답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 무조건 밀고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거 B나 C가 더 좋아 보이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A 정했으면은 무조건 A로 쭉 밀고 가야 되고요. 왜냐면은 시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했으면 만약 중간에 틀린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A 장점으로 쭉 밀고 가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전환형 인턴이니까 인턴 생활 하시면서 어려웠던 거, 인상 깊었던 거, 뭐 이런 부분들도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은 질문 잘 들었고요. 이제는 이쪽 송도에서 받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줌에 접속돼 있는 우리 줌. 네, 기수료자분도 계실 텐데요. 네네. 실시간으로 한번 채팅창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가지 선택해서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 받는 사이에 우리 송도에 네. 질문하실 분 혹시 네. 마이크 들고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도 지원자 김영민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약 품질 관리 부서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약 품질 관리 부서와 협업하는 부서들 대부분 어딘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제약 쪽은 나오신 건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릴게요. 품질이기 때문에 제약은 일단은 연구 쪽,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기업에서 뭐 하는 거냐면 설계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게 이 제품이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개발단에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 개발 쪽이랑 협업을 하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은 잘했는데 이걸 양산하는 과정에 제품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내에서의 생산 쪽이랑 또 생산 쪽도 메케니컬을 다루는 게 있을 거고 사람을 다루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보통 생산의 4M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과 같이 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제품이 나가고 나서 고객사로 갔을 때에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서들과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석 역량. 그다음에 제약회사는 그 장비가 좀 따로 있어요. 거기도 좀 과정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장비와 그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우리 영준 씨가 취득하셨던 품질 경영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의견을 좀 보태면 그 회사 들어가면 조직도 볼 수 있잖아요. 직무 부분도 볼 수 있고 제약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연구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은 어때요? 생산, 품질, 물류 대부분 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산 담당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할 거고 다음에 이제 품질을 쪼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아마 이화 QC, 미생물 QC 엄청 쪼개질 거예요. 실제로 하는 일은 학교에서 하는 실험 그거 많이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기기 조직의 규모가 좀 크면 기기만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들하고 또 소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는 GMP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그래서 GMP 관련된 서포트하는 팀이 있을 건데 본인은 QC에 들어가지만 QA나 품질 관련된 서포트 팀, 예를 들어서 뭐 퀄리티 컴플라이언스 팀, 퀄리티 시스템 팀 이런 팀의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또 소통을 많이 할 건데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물류, 물류는 뭐 SCM인데 당연히 이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잘 출하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 품질 문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슈가 있겠죠. 그럼 협의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잘 질문하셨는데 고민한 티를 내세요. 근데 그걸 좀 이것만큼 말할 거야 준비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다시 본질은 뭐냐면 엄청 쪼개서 뽑잖아요. 이화 QC, 미생물 QC. 사실 학교에서 했던 거 그것만 잘 끄집어 와서 어떤 걸 좀 나의 강점이나 역량으로 연결해서 말할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네, 마이크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인사 직무 준비하고 있는 도인수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요즘에 조기 퇴사율 때문에 회사에서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MZ세대 이제 조직 융화 관련해 가지고 전략들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채용이나 조직 문화 파트에서 실제로 기업이 어떤 전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대외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예. 네. 브로드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그 홍보하는 선에서. 네, 홍보하는 선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도 취준생 할 때 그런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취업을 하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답은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건데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뭐 MZ 세대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 일단 신입 사원들이랑 같이 뭐 제품 기획을 하는 뭐 그런 뭐 TF 뭐 그런 걸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래서 신입 사원들은 사실 의사결정단에 있진 않고 굉장히 그냥 업무를 이제 막 몇 년 동안은 한참을 배워야 의사결정하는 직책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자마자 뭐 예를 들어 뭐 세탁기 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으면 이 컨셉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보고 같이 뭐 의견 공유해보고 실제 기획하는 부서에 제안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TF들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 요즘 뭐 HR에서는 뭐 트렌디하게 뭐 수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뭐 동료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저도 고민 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모든 선배들이 다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트렌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HR은 HRD 쪽에 외부 교육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게 이제 트렌드를 이미 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무료 교육도 있을 거고 유료 교육도 있을 건데 혹시 관심 있으면은 유료 교육도 좀 찾아보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외부 교육이 포스터 형태로 다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거기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셔도 여러 가지 트렌드 잘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에는 변화도 있지만 본질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입사원이나 적은속 사원 퇴사율은 예전부터 늘 높았어요. 근데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또는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의사결정자라면 어떤 전략이나 방향이 좀 좋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또 고민한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수 씨 질문 좋았습니다. 또 네. 세 번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한 분 더 마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받고 우리 실시간. 네, 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도 교육생 김은교라고 합니다. 은교 씨. 저 토목 시공이 직무이긴 한데요. 이게 직무 관련 질문은 아니고 영준 씨께서 이제 GOP 그 얘기하셨는데 혹시 GOP. 예, 그 군대 얘기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제 좀 쓰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GOP 나왔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그 안전 기사를 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잠깐 얘기를 한 거지. 군대 얘기로만 만약에 군대에서 장교가 아닌 이상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만약에 자소서 아니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말할 수 있는 전부라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저처럼 배경. 네, 그냥 배경 정도만. 제가 먼저 공병대 나오셨습니까? 저도 GOP 나왔어요. GOP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랑 좀 연관된 일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떤 배경 아니면 GOP에서 군대 생활이란 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그걸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에 녹이시는 건 괜찮은데 그걸 해당 직무의 역량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건 저는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Y와 What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 뭐 왜 취득하셨어요? 자격증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뭐 배우셨어요? 뭐 고민해봤어요? 뭐 이런 건데 그 Y를 잘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 Y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미리 해봤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 중심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미리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땄습니다. 실제 나중에 현장에서도 뭐 생산과 품질이 우선이겠지만 안전이 또 당연히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동기, 목적을 그래서 해봤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가공은 필요하겠네요. GOP 근무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느껴서 내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봤다.
이렇게 하면 약간 말씀하신 대로 커버는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실시간 네, 우리 실시간 많은 줌 질문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조혜령님 우리 멘토 혜령님. 취업자님께 네.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터 직무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네, 마케터로 직무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 이제 리서치가 데이터 리서치가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지 그 반대도 가능한지 그래서 GA나 파이썬 같은 툴을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답변보다는 평소에 일하시면서 느꼈던 점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마케팅 부서 내에 있긴 하지만 마케팅 리서치는 전 외부 설문조사 같은 걸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히 퍼포먼스 마케팅 부서랑은 같이 협업은 안 하고요.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마케팅 내부에서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고 브랜드 마케팅도 있고 뭐 유저를 끌어오는 유저 마케팅도 있고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결국에는 목표가 이번에 우리의 매출을 몇 프로 달성하겠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할지 어떤 배너를 쓸지 이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GA 같은 툴은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GA IQ를 땄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면서 제가 그런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사실 GA를 쓸지 다른 툴을 쓸지는 몰라서 관심을 표현하시는 정도로 GA를 언급을 하시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업무가 자동화 시킬 때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파이썬이 본인이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다른 분이 또 조혜령 취업자님께 질문을 했는데 설비 기술 업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데이터 관리 전문가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설비 관리도 비전공자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취득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고 자격증 하네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데이터 관련 자격증 관련해서. 많이 땄다는데. 저는 전공에서 데이터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대학교 때부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우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데이터도 코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이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캐글 사이트에서 이미 있는 코드를 처음에는 코딩을 따라하면서 그 복사 코딩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면서 시작을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코드가 익숙해지고 나면 이거는 왜 안 봤지? 하면서 제가 코딩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데이터 자격증은 사실 데이터 자격증이 있다고 얘가 코딩을 엄청 잘하구나라고 생각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격증을 땄으니까 얘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자격증을 땄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알겠구나라고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뭐였죠? 공부하는 건 얼마나 걸렸냐? 그거는 근데 본인이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SQLD를 딸 때 한 2주 정도 진짜 7시부터 11시까지 도서관 다니면서 딸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만 하시면 따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서 몇 가지 좀 선별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씨에게 답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영 지원 총무의 경우 직무 역량이 필요할까요? HRD 커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영 지원 인사 종무로 먼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조언을 듣고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인턴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인턴 경험은 아마 이제 교육적이었을 건데 이게 채용이랑 지금 어떻게 자소서에 녹였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참 이런 거 답변하기 어려운 게 저도 어떻게 제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서 답변하기 어렵긴 한데 그냥 제 케이스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교육했던 걸 어떻게 놓겠냐. 근데 사실 인재창조원에서 제가 2달을 인턴을 했는데 2달 인턴 동안 사실 많은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인사 직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뭔가를 배웠고 그리고 교육 이렇게 이 현직자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뭐 제공하고 뭐 교육 자료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직무에 대한 더 열정이 생겨서 이런 공부를 했다. 뭐 이 직무에 대한 이거에 대한 더 열정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서 뭐 잡지도 알아보고 뭐 책도 더 읽어보고 뭐 데이터 HR 애널리틱스 관련돼서 뭐 공부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녹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창조에서 2달 인턴하는 동안 내가 무슨 뭐 대단한 경험을 했고 성과를 냈다 이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인사가 진짜 내 직무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뭐뭐를 더 했다 이렇게 스토리는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인사 경영전 총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HRD로 가시고자 한다면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셔야 될지. HRD 총무는 먼저, 결국에는 임직원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네. 필요한 물적 자원들을 제공하는 거니까 역시 니즈 하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좀 기획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만약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에 취업 아카데미랑 이 토크 콘서트가 어떻게 기획됐을까 이 과장님들이 어떤 공수를 들여서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해 보시고 녹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시고 하는 것도. 네, 지훈 씨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그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슬기 씨에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영업 직무인데 해외 영업 직무에서 GA 등의 데이터 분석 능력도 중요하게 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데이터 분석 능력을 면접 때 어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면접 때 어필했던 능력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하나 썼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걸 긁어 모아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이런 능력을 키웠다라고 어필을 했었는데 사실 어필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사실 실무적으로 요거를 전혀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구글링 정도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에서는 엑셀을 제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잘하자. 처음에. 네, 실시간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까지 이렇게 2부 순서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대화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취업자 5분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두 코치님도 오늘 토크 콘서트 후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준님부터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2년 동안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건데 언젠가 기회는 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처럼 노력하시면은 아마 다음 행사 때는 아마 여기에 오셔서 또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 취준 기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기간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때만 누릴 수 있었던 거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로 절대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면접 때 절대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취준이 엄청 힘들잖아요. 네, 힘드신데 네, 뭐 많이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리턴이 또 제대로 와요. 많이 준비한 만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아카데미 할 때 한 코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취업은 무조건 된다. 언젠가는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맞는 말씀 같은 게 1년이 지났는데 그때 같은 조였던 친구들 다들 자기 일 찾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취준생 때 제가 직무 분석하고 공부하던 노트를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취준생 때 하는 공부나 이런 것들이 헛된 게 아니고 계속 이어가면은 더 뭐 좋은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 재밌게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비전공자로서 데이터 직무를 준비를 했지만 사실 그게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사회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데이터 셋을 준비했던 게 저의 필살기라고 더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를 받는 시기라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도 역량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앞서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과 경력 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때마다 여러분 믿고 열심히 액션 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꼭 잘 이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토크 콘서트 이제 마무리인데요. 오늘 이제 게스트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제 미리 취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조직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도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딱 가보면 이렇게 역량이 분명히 더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도 그 높아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오늘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 스펙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역량이죠.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다음 단계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신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음 게스트는 누구냐면 이번 차수인 22-8차 여러분들 지금 송도와 포항에 계신데 제가 이제 1주차 빡세게 하자고 했는데 2주차도 빡세네, 그죠? 솔직히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진짜 힘들다. 뭐 이렇게 내가 한 주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디자인 싱킹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건강하게 갈등 지금 막 이렇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팀워크도 하고 있고 목표 달성도 하고 어제 중간 발표도 하셨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외 다양한 역량을 향상할 수 있으니까 잘 해내시고 나중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전통시장 뭐 과제 아니면 그린 뉴딜 과제 다양하게 활용하실 텐데 이 단어들이 꽂히는 키워드예요. 그린 뉴딜 과제, 전통시장 뭐 프로젝트 그게 이제 굉장히 꽂히는 키워드죠. 디자인 싱킹 그다음에 그런 과제명 그리고 여러분이 1주차 때, 2주차 때 어떤 걸 배웠는지 꼭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정리 사실 오늘도 정리를 제가 좀 강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우리 경험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앞으로 또 우리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2분 코치님의 부드러운 진행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취준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의 참석 패널들을 포함하여 함께 청강하고 계신 취준생 분들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취업 아카데미 원활한 운영과 더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